불행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 공유를 드려볼까 해요. 2019년에 연남점, 아까 카페 그 120평 정도 되는 거 오픈을 했고 월세가 한 1200, 150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20년도에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될 돈이 뭐 5천, 1억, 2억 점점 이렇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7억 가까운 이제 빚이 저한테 생겨버린 거죠. 진짜 죽고 싶었어요. 카페도 월에 몇 억씩 하지만 출판도 월에 몇 억씩 하거든요. 방법론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김상현이라고 하고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느꼈던 것들이랑 인사이트들을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강연 다닐 때 이렇게 두 줄로 저를 설명하곤 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고 행복하다. 지금까지 6권의 책을 쓴 작가고요. 강연을 하기도 하고 출판사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자신의 인생이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영화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책을 내기도 하고요.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책들을 이제 내기도 합니다. 카페 공명이라는 곳을 이제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저희 어머니시고 저희 어머니가 커피를 내리면서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상현아 나 너무 행복해.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신 게 커피를 배워보겠다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인스타를 하세요. 커피를 배우기 전에 인스타가 엄마 사진은 하나도 없고 본인이 행복하거나 느꼈던 감정들보단 니네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이런 얘기들 뿐인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겠다 하고서 엄마의 인스타가 좀 바뀌었습니다. 다 이제 커피를 내리는 것들이거든요. 몇 번의 실패 후 점점점 더 보기. 그만큼 이제 할 말이 많으신 거죠.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쓰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불행에 관련된 이야기, 꿈에 관련된 이야기 이게 종합적으로 온전한 나 찾기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는 뭐 나이도 있는데 아니면 지금 별로 관심 없는데 할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젊을 때부터 나이가 드신 순간까지 온전한 나를 찾는 과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싶었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선택해온 것들의 통합이겠구나. 저 지금 뭐 몇 킬로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의 100킬로 가까이 됩니다. 결국 그것도 제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뭘 먹고 마시고 했던 것들이 인풋, 아웃풋이란 게 있죠. 뭘 넣고 뭘 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도 내가 선택한 것들에 따라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경험을 하는 것들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내가 선택하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것들만 보고 좋은 것들만 먹고 좋은 것만 마시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사치 부리는 거 아니니 할 수 있겠지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풋을 좋은 것들로 채워야 좋은 말이 나가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온전한 나 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들을 저한테 매일같이 물어봐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감탄하는 거, 즐겨하는 거 그런 것들과 이런 순간 그건 무엇이고 언제일까? 제가 대학생들 강연 주로 가는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이제 살게 되고 아웃풋이라든지 결과를 내야 되고 근데 이런 질문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까? 라고 하면은 저는 4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써있죠? 두 번째는 좋아함, 세 번째는 몰입,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해봐야 몰입할 수 있고 몰입을 해봐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을 하려면 좋아해봐야 할 수 있고 경험했는데 안 좋아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일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좋아했는데 몰입을 하면 그때부터 2가지 갈래가 생기게 돼요. 사랑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냐. 제가 내렸던 그 저만의 정의는 몰입에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갈 때 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이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이걸 하면서 너무 즐거운데 돈이 안 되거나 성과가 안 되거나 인정을 못 받으면 취미로 남겨서 그걸 즐기면 되고요. 내가 몰입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있고 성과도 나고 돈도 된다 하면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한 문장으로 정의했을 때 온전한 나 찾기 과정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들 중에서도 방해하는 요소가 있더라.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겠지만 딱 2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하나가 타인이고 하나가 불행. 이거 질문인데요. 대한민국 사람 기준으로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3,000명. 업입니다. 10,000명 업입니다. 3만 명? 3만 명 다운입니다. 17,500. 네, 17,500입니다. 3분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품 꼭 드릴게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 말이나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너 진짜 웃겨. 왜 이렇게 재밌어? 이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재밌는 사람이라고 나를 정의하고 나를 판단하게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기소침해지고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타인의 생각을 통해 나와서 나를 정의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17,500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나를 정의를 하게 되더라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결국 스트레스도 나 때문에 벌어지진 않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게 연구 결과로 보니까 80%가 외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SNS 비교를 하고 더 불행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라서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심리학에서 유명한 연구를 했던 심리학 용어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어떻죠? 다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실험이에요.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해요. 이런 방에 30-40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 문 앞에 있어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 제일 마지막 참가자한테 티셔츠를 입힙니다. 어떤 티셔츠냐면 옛날 가수 20대 친구한테 나훈아 선생님 얼굴이 풀프리팅이 된 그런 티셔츠를 입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뭔가 민망할 것 같고 왜 나한테만 이런 옷 입혀? 와서 보니까 다 이쁘게 입었는데 이런 느낌들이 들 것 같잖아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왔던 참가자의 옷을 30-40명 정도 중에서 몇 %가 기억을 했을까요? 5%만 기억했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마지막에 사람 들어왔어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효과. 내가 이런 옷을 입었으니까 다 나를 쳐다보고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겪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95%의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 타인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꿈과 슬픔은 나만의 것이라고. 내가 뭔가 꿈을 꾸고 내가 슬퍼하는 건 옆에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거든요. 응원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자리에 서서 나만큼 희망차고 나만큼 슬퍼하는 사람은 진짜 나밖에 없더라. 타인 때문에 내 꿈, 내 슬픔들을 판단하고 정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드리고 싶고요. 불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누구에게나 저는 불행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찾아왔던 불행들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저에게도 큰 불행들이 찾아왔었거든요. 2019년에 제가 그 연남점, 아까 카페 그 120평 정도 되는 거 오픈을 했고 월세가 한 1,200, 1,500 이렇게 되거든요. 관리비까지 다 하면 공간을 얻어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 19년 5월에 차렸어요. 근데 20년도에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매장을 아예 못 가게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1,000만 원 나와야 될 게 이제 100만 원 나오고 제가 출판사도 또 운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될 돈이 뭐 5천, 1억, 2억 점점 이렇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나이로는 29살, 그러니까 17억 가까운 이제 빚이 저한테 생겨버린 거죠. 코로나는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도 사고를 당하셨어요. 마음도 많이 쓰이고 사업은 또 안 되고 결혼을 이제 약속을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 불안하고 불행한 일들이 겹치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헤어지게 된 거죠. 다리도 그때 부러졌어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불행들이 한꺼번에 찾아오지? 어쨌든 결론은 빚도 다 갚고 연매출도 그때 훨씬 더 오르고 사랑한 사람도 얻고 행복한 방향들로 흘러왔는데 이런 불행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 공유를 드려볼까 해요. 엄청나게 많겠지만 몇 가지 좀 추려보면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불행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불행이 좋아하는 먹이가 뭘까요? 불안한 감정, 걱정하는 감정들, 좌절하는 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불행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점점 커진다라는 느낌들을 받았어요. 절대로 불행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불행에게 먹이를 줄수록 얘가 점점 커지면서 나를 이렇게 가두게 되더라고요. 옆에 이제 제가 핏 해가지고 회복 탄력성이랑 긍정 연습이란 것들을 놨는데 긍정도 외국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대요. 영어 배우실 때 어떡하세요? 단어를 써서 외우고 많이 들어보고 많이 내뱉어보고 하잖아요. 긍정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긍정을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얘기한 대표적인 책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탄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긍정이라는 키워드랑 딱 맞아 떨어져요. 두 번째는 움직이기, 나만의 패턴을 만들기인데요. 움직이기는 뭐 간단합니다. 제가 100km라고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뛰거든요. 오래 달리기도 잘하고 마라톤도 잘해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행한 생각이 들면 바로 일어나서 산책을 하러 나가던가 러닝을 하러 나가요. 사람이 동물에 가깝잖아요. 신체적인 것들이 움직이게 돼야 부정적인 호르몬들이라든지 생각들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불행하다라고 싶으시면 무조건 나가서 걷던가 활동적인 것들을 좀 하시라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나만의 패턴을 만들기인데요. 어떤 강의를 보면서 나도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야겠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야나두 아세요? 조정석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회사의 대표가 27번인가 사업을 실패를 했대요. 이거 어떻게 회복을 하시 했을 때 매일 난 양치를 해야겠다. 매일 난 세수를 해야겠다를 목표로 처음에 삼았다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루에 해야 될 어떤 장치들을 꼭 마련을 해주시면 불행이 다가왔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들어주는 씨앗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이제 기록하기입니다. 기록에는 진짜 많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을 밖으로 꺼내놓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 드셨어요? 아, 쟤 대본 까먹었다. 뭐지? 왜 나 쳐다보지? 지금 1, 2초 아니면 3초의 시간에도 진짜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내 모든 생각들은 계속 지속해서 들고 진짜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특히 복잡한 상황일수록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여러 생각들이 들었던 것처럼 기록을 하면 내가 불안한 감정들이 들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불안한 감정이 들지? 나열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걸 꺼내놓으면 얘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랑 좀 같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떤 일이 생기든 아니면 고민이 생기든 무조건 이걸 기록을 해서 얘를 꺼내놔요. 한번 나랑 마주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었던 계기들이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 덕분이에요. 제가 조금 더 이 일을 잘하게 만드는 원리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깨달았던 게 있거든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야? 라고 하면 단연코 이 책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영화인데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영화고요. 그 영화는 저를 추진을 하게 만드는 힘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하는 힘들을 만들어줬고, 이 책은 잘하는 것들을 더 보편적으로 잘하는 방법들을 알게 됐던 책이에요. 잘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숙달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숙달되는 과정들을 보편화하는 것들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카페도 월에 몇 억씩 하지만 출판도 월에 몇 억씩 하거든요. 방법론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숙달의 보편화를 이루려면 훔치는 거, 추진하는 거, 요약하는 힘, 이게 있어야 되고 나만의 스타일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어떻게 또 숙달을 하고 잘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관적인 거랑 객관적인 걸 섞어야 된다. 사업 그렇게 하는데 창업 아이템 어떻게 뽑아요? 라고 하면은 내가 제일 잘하고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랑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는 거 하나, 교집합을 통해서 숙달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4-5가지 정도 메시지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내가 찍어내는 꿈의 현장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를 사는 게 단순히 오늘 하루만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미래의 오늘까지도 살아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미래의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하루를 산다는 게 단순히 오늘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도 살아내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내가 찍어내는 꿈의 현장이다라는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기회는 버스 같다. 버스라고 하면은 배차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기회에도 배차 간격이 있더라.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 그렇다고 생각은 안 했고, 기회에도 배차 간격이 있어서 두고두고 찾아오더라 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다만 배차 간격이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버스에 탈 준비를 해야죠. 팀원이 충전도 하고 동전도 바꿔오고 여러 가지로 버스에 올라탈 준비를 해야지 두고두고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내가 타려고 했던 버스에 못 타더라도 어디론가 가더라. 저도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지만 출판사하고 카페하고 있거든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내가 생각했던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그 기회들을 잡았을 때 좋은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더라. 세 번째는 꿈 같은 일은 모두 꿈에서 시작된다. 제가 처음에 고민을 받겠다고 했을 때 다 손가락질을 했고, 책을 내겠다고 했을 때 다 손가락질 했고, 출판사 차린다고 할 때 다 손가락질하고, 카페를 성수동에도 해봤어요. 그때 손가락질 했는데 성수동에서 말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남동에서 난 할 거야 했을 때 레드오션이야,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때는 비난을 했지만 지금은 다음에 뭐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모든 꿈 같은 일은 꿈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오늘 메시지 한 개 더 준비했던 거는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건 잘하는 걸 잘하게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직원분들도 한 50분 가까이 되는데 팀을 구성할 때 똑같은 사람 안 모으고 이 방면에서 잘하는 거, 이 방면에서 잘하는 거 다 나누거든요.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을 가리고 감추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채우는 시간보다 잘하는 부분들을 잘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유리하더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